지난 25일 한 국회의원이 15살의 중학생으로부터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을 저지른 학생은 과거 양극성장애 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극성장애란 무엇이고 어떻게 폭력 사태로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에게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성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양극성장애는 기분장애의 일종입니다. 기분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어떤 지속적인 주된 정서 상태를 일정 기간 이상 보이는 걸 저희가 기분이라고 하는데, 그 기분이 정상 범위를 좀 벗어나서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우울증은 기분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형태만 반복이 되는 거라면, 조울증 같은 경우는 경조증 혹은 조증 상태와 우울이 반복이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양극으로 나눠서 정상 기분보다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우울사파라고 부르게 되고, 그보다 다소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를 경조증사파,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를 조증사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파라는 개념은요, 드라마 보면은 저희가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이런 식으로 미드나 이런 걸 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기분 상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를 저희가 사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드라마 한 편으로 나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단지 기분이 좋고 활동이 많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분을 조증사파 혹은 경조증사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몇 개의 일련의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첫째로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2-3시간만 자도 거뜬합니다.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일 때는 낮이건 밤이건 잠을 자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굉장히 말이 많아집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에서는 거의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거의 침묵의 시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일 때도 끝없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나의 주된 감정이 슬픔이나 무기력이면 그렇게 말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굉장히 분노에 차 있고 그동안 참아왔던 게 왕 쏟아난다 그러면 30분, 1시간 막 원망하는 얘기를 합니다.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이 되게 되면은 사람이 굉장히 산만해집니다.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이거 하다 저거 하다가 보니까 물건도 어디 놓고 내리고 약도 또 잊어먹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울증일 때도 심한 경우에는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뇌의 기능과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산만하게 되고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특정인에 대한 분노를 잘 표현을 한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목적지향적인 행동, 평소 같으면 안 할 행동이 딱 꽂히게 되면 그 행동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또 판단력도 평소보다 조금 흐려지게 되고, 평소 같으면 못할 일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막 들기 때문에 실행으로 자꾸 옮기게 되고, 돌발 행동들을 하게 되고, 예측 불가능한 일들을 하게 되고, 이런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결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양극성 정동장애 기간 동안에 나는 굉장히 우월하고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고 세상의 모든 악을 내가 응징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도 다 맞다고 생각해 줄 거다. 라고 해서 어떤 과격한 행동을 취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법에 의한 대가를 취하는 경우도 본인이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인이 분명한 건 첫째, 부모의 탓은 절대로 아닙니다. 뇌에서 굉장히 양극성 정동장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어떤 행위를 하게 되냐는 그 나이랑 그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양극성장애 같은 경우도 다른 정신질환과 마찬가지로 약물 치료를 적절하게 하게 된다면 기분도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공격성도 잦아들게 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많은 조울증 환자분들, 양극성장애 환자분들을 폭력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거는 너무 지나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을 갖고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유도만 잘 해준다면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